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하고, 지금까지 올린 영상은 주로 활을 쏘는 방법이라든가 활 쏘는 거에 대해서 실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또 활을 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활병에 대해서 지난번의 영상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사법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법 설학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던 곳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이제 기록을 해주고, 그 기록을 토대로 또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 좀 더 보완 발전되어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전 선사들의 이 기록한 기록을, 그 사법 기록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터득한 좀 더 나은 이론을 이렇게 보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또 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법서가 여러분들 보기 좋은가, 요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서는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한 6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화면에 나오는 그 동그라미 번호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그 책을 몇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오늘은 그 조선과 중국의 공수이라는 책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부터는 무경사학정종, 사법 비전공화, 그 다음에 사결, 그 다음에 주해 조선의 궁술 교범, 요런 책을 이제 하나의 영상씩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과 중국의 공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0년도 2월 달에 그 민경길 박사님이 이렇게 책을 출간하신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 표지를 제 영상 오른쪽에다가 이제 같이 보완해가지고 이제 표시할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먼저 왜 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 속에는 조선의 공술과 그 다음에 중국 고대의 공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서유구의 사결이라는 책이, 사법서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추가적으로 그 주용의 무경칠서 휴해라는 책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경칠서 휴해는 왜 제가 오늘 이 조선과 중국의 공술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냐 하면은, 무경칠서 휴해라는 사법책은 현재 우리 일반 시중에 별도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간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책에 이 조선과 중국의 공술의 책 중에 속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를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 주용의 무경칠서 휴해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1799년 평양 감령에서 발행한 사법 비전공화, 그걸 거기에다 영향을 끼쳤고, 또 그 서유구 사결, 여기에도 보면은 그 동일한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무경칠서 휴해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 사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선과 중국의 공술이라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크게 3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은 뭐냐면은 조선의 공술이고요. 제2편에는 중국의 공술이고, 제3편에는 그 서유구 사결입니다. 근데
이 민경길 박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할 당시에는 서유구의 사결이 그 원본이 그렇게 잘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서유구 사결에 대해서 책을 설명을 드릴 때 그 서유구 사결에 대한 그 원본이라든가 그러니까 발견된 연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번역 출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거고요. 워낙 그쪽 부분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조선과 중국의 공술의 그 제1부에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때 그냥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머릿말에 이 저자가 그 설명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1부 조선의 공술은 1920년대 말에 서울 지역 도모인들이 조선공술연구회를 결성해서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오던 우리 민족 고유의 사풍 및 사법, 그리고 공시의 구격과 제조법 등을 보존 보급하기 위해 발간한 조선의 공술이란 글에 대한 해설이다. 그리고 조선의 공술은 불과 80년 전에 발간된 글이지만 한문과 우리 글이 혼용되어 있고, 그중 우리 글로 서술된 부분은 소리 글자인 우리 글자 특성상 100년도 안 된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선의 공술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법, 활 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그게 극히 일부분이고, 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옛날에 활 쏘는 풍습, 그 다음에 편사라든가, 그리고 각 시대별로 활을 잘 쐈던 선사들의 기록, 그거를 소개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조선의 공술편은 우리가 현대 사법에서 사용하고, 우리 활을 쏘면서 이렇게 배울 만한, 참고할 만한 사실상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부 조선의 공술은, 제2부 중국의 공술은 중국 최고 체계적인 사법서인 당나라 왕극의 사경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공술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옮긴 글인데요.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 책 내용 속에 보면은, 고영의 무경 사학 정종이라든가, 주영의 무경 칠서 휘해, 요런 내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이 동아시아 전역에 그 사법에 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주영의 무경 칠서 휘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법 비전공하라든가 서유구 사결 이런 쪽에도 같이 동일한 내용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나중에 그 사법책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 책 내용 속에 사실 제3부 서유구 사결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 내용에는 책 속에서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서유구 사결은 이 민경길 박사님이 이 책을, 조선의 공술 책을 발간될 당시에는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는 서유구 사결이 별도로 발간된 게 아니고 또 원문도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3부 서유구에 대한 내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서유구 사결은 2017년도, 2010년도에 발행된 그 조선과 중국의 공술이 이 책이 발행된
되고 난 이후 7년 후에 우리나라의 서유구 문화를 이제 연구하는 풍석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번역 작업을 걸쳐서 발행한 사결이 2017년도에 세부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꼭 반드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무경칠서휘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무경칠서휘해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현대에도 맞고 또 이 책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법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화를 쏘면서 그 책 내용을 사법을 읽어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단어라든가 문맥, 문장 이런 것이 현대에 맞지 않는 과거 한자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보면은 잘 이해하기 쉽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용의 무경칠서휘해라는 부분은 다른데 별도로 없고 이 책 속에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용의 무경칠서휘해라는 것이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주용의 책 제목이 왜 무경칠서휘해냐 이렇게 했을 때 무경이라 하는 것은 병법서 있죠. 이 무경칠서라 휘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의 병법서 있죠. 손자병법 무슨 노자병법이라든가 7개 병서가 있는데 그 7개 병서에 포함되어 있는 궁술 사법에 대해서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정리한 것이 무경칠서야. 그러니까 무경이라 하는 것은 병법서고 칠서라 하는 것은 7개 병법. 그 중에 이제 7개 병법 중에서 나와 있는 궁술에 관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논get해서 휘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경칠서휘해라 하는 것은 용어 자체는 중국의 한자어지만은 이 뜻은 청나라 강희제 때 시대별로 보면은 이 책 내용 속에 보면 청나라 강희 39년 1700년도에 주용이 평창한 병서라 그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사법 비전공학 제가 요 부분 보게 됐습니다. 요것이 이제 주용의 무경칠서휘해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법 비전공화가 있을 겁니다. 사법 비전공화 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평양감령에서 발간한 사법 비전공화는 이제 사법 16요결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 첫째적으로 활을 쏘는 데 있어가지고 발디딜 이걸 참법이라고 서는 법. 그 다음에 제가 그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활병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전수병이 있고 그 다음 후수병이 있고 제가 그때 무슨 돌, 피, 추, 송 이렇게 설명드린 거 있죠. 바로 여기서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사법 비전공하에 사법 16요결이 있죠. 16요결을 길이 어딨냐 요 부분입니다. 사법 비전공화에 보면은 신단 14요라는 부분 여기 이 책 내용 속에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 여기 있고요. 신단 14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 야근이라 해가지고 이제 활을 쏠 때 어떤 몸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고 또 이 번역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마사법은 별도고 사학 문답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을 쏟아 보면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런 상황별 내용을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을 쏘는 데 있어서 정신 집중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활 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여 조준을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는 활을 가득 벌리기 전에 필요한 것인가? 활을 가득 벌린 다음에 필요한 것인가? 즉,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관역을 조준을 할 때,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조준하는 시점이 언제냐? 활을 벌리기 시작을 할 때, 활을 밀고 당기기 시작할 때 이미 조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활을 가득 벌려서 만작을 해가지고 딱 안착이 된 상태에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조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답은 뭐냐면은 활을 가득 벌리기 전에 정신을 집중해서 조준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리요? 가득 벌린 이후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 해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요것이 사학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쭉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궁이라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이라 해가지고 파워편과 정유편 이런 또 좀 우리가 어렵지만은 사이편에 파워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활을 쏘면서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한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인 생각을 깨우치는 글을 파워편이라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정유편이라 해가지고 그릇됨을 바로 잡는 그런 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주영은 무경칠세희에는 아마도 이 저자가 이 번역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많은 양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량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다른 유항의 연려전이라든가 왕거 사견, 그 다음에 척계강의 기호신석 이런 부분은 짧게 되어 있는데 주용의 무경칠서희애만큼은 전편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음 편에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사법책 중에서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주용의 무경칠서희애는 현대 우리나라의 사법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연계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사법을 공부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무경사학정정, 사법비정공화, 그 다음에 서유구 사결, 그 다음에 주해 조선의 공술과 교범 여기까지 하고 더 허락이 된다면은 장원식의 정사론까지도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